안녕하세요. 순수하다 손수지입니다. 촬영 날인 25년 11월 11일 기준으로 저는 임신 11주차 임산부인데요. 이제 1차 기형아 검사를 하기 전에 태아보험을 가입해야 했기에 저희 아가 태아보험을 준비했어요. 설계사가 가입한 태아보험 궁금하시죠? 태아보험에 대한 설계가 정말 가지각색이라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할지 기준을 잡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해요. 오늘은 설계사인 제가 저희 칠복이 태아보험을 가입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맘, 예비 아빠분들도 실속 생기면서 보장 빵빵한 설계로 가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 볼게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실 저는 펫보험으로 바빠지기 전부터 태아보험을 전문적으로 다뤘어서 태아보험을 익히 잘 알고 있었는데요. 이 태아보험은 다른 성인보험에 비해 특약도 많고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태아보험을 다룰 줄 아는 분한테 가입을 안내받으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요. 많이 가입을 드려봐야 어떤 담보가 청구율이 높은지 불필요한 담보와 꼭 가져가셔야 하는 담보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장은 실속 있게, 보험료는 너무 과하지 않게 기본적인 틀로 가입을 하시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제가 가입한 우리 칠복이 태아보험의 보험료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현재 태아보험을 대표하는 메인 회사 중 B사를 선택했고요. 왜 A사를 선택하지 않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설정은 20년 납 30세 만기로 설계했고요. 출생 전 보험료는 61,680원, 출생 후 보험료는 39,230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출생 전 보험료는 임신 주차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11주차 기준이라 그 금액이 나온 거고요. 여러분은 가입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출생 전 보험료는 임신 기간인 10달의 기간 동안 내셔야 하는 태아특약의 보험료를 나눠서 내시는 건데 빨리 가입한다고 해서 더 많이 내는 건 아니고요. 내셔야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 늦게 가입하실수록 나눠서 내는 금액을 몰아서 내시는 거니까 보험료는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담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기본계약부터 볼까요? 일반 상해 후유장에 1억 원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건 삭제 불가능한 필수 담보인데요. 상해로 인해서 3% 이상 장애가 생기면 장애율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사고로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면 25%의 장애율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1억 원 곱하기 25%인 2,500만 원을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태아보험 핵심 담보들이에요. 22주 6일 안으로 가입할 수 있는 태아 특약이고요. 선천적인 질병에 대한 특약들이라 태아보험에 있어서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실 내용입니다. 이 태아 특약들은 출생 전까지만 보험료를 납입하고 출생 후에는 납입을 하지 않게 되고요. 먼저 출생위험 담보 가입금액 1,000만 원입니다. 보험료가 21,630원으로 출생 전 보험료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그만큼 청구율이 높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선천적인 부분을 보장하는 담보이고요. 이 담보 안의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2.5kg 이하 출생 시에는 가입금액 1,000만 원의 5%인 50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되고요. 장애 출생 시에는 20%, 심한 장애 출생 시에는 100% 지급이 됩니다. 보통은 2.5kg 이하 저체중아와 장애 출생으로 지급이 많이 되고 있는 담보이고요. 장애 출생은 심방과 심실의 중경걸수증, 사경, 다지증, 구승 9개월과 같은 증상을 말하고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증상은 뇌성마비, 다운증후군과 같은 중증 증상을 뜻합니다. 생각보다 심방과 심방 사이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심방 중격 결손으로 청구를 많이 도와드렸었고요. 또 근육의 당김으로 아이들의 목이 조금 기운 증상인 사경으로도 청구 문의가 많으세요. 보험료가 저렴하지는 않지만 전체 태아 특약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특약이고 아가의 출생 후 기형이 발견이 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만 유지되는 담보이기 때문에 꼭 함께 포함을 해주세요. 다음 저체중아 입원 일당 가입 금액은 5만 원입니다. 2.5kg 이하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등 입원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3일 이상부터 60일 한도로 하루당 5만 원씩 지급이 되는 담보예요. 아이가 예정일보다 빨리 나오면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성을 했고요. 다음 신생아 입원 일당 가입 금액 10,000원입니다. 조산을 하거나 저체중아이거나 아가의 호흡이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황달 등등의 이유로 인큐나 니큐에 입원하는 경우 은근 많았는데요. 첫날부터 120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담보도 꼭 챙기셔야겠죠? 다음 선천 이상 수술비입니다. 이소성 모반이라고 불리는 몽고 반전과 혀 유차측인 설수대 수술, 귀의 작은 혹을 떼어내는 부위계 수술,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특히 설소대 수술은 청구가 정말 많은데요. 청구율이 높아서 손해율이 높아진 일부 회사들은 이 질병을 보장하는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에 대한 보장 금액을 대폭 축소하기도 했는데요. B사의 경우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에 대한 보장을 20만 원까지 해주고요. 다발성 선천 이상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 특정 선천 이상 수술은 다발성보다는 준중의 기형수중에 해당이 됩니다. 생식기관이라든가 심장, 신경계통의 큰 선천적인 수술에 대한 보장이고요. 가입 금액 4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담보들은 22주 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어요. 설마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태아보험은 우리 아이가 겪게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한 시기에 꼭 가입을 챙겨주세요. 상해후유 장애와 더불어 질병후유 장애 3천만 원도 구성을 했습니다. 질병으로 3% 이상 장애가 생기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고요. 가입금액 곱하기 후유장애의 지급률로 지급이 됩니다. 다음 보험료 납입 지원 담보인데요. 암 중에서도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을 유사암이라고 봅니다. 이 유사암으로 진단이 되면 앞으로 낼 보험료를 면제해주고 보장은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앞으로 낼 보험료 부담 없이 만기까지 보장만 쭉 받을 수 있는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3대 진단 관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걱정하는 질병, 암, 뇌, 심장 관련인데요. 태아보험도 이 중대 질환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겠죠. 암 진단비 가입금액 1억 원입니다.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을 제외한 모든 암을 일반암의 범위로 보시면 되는데요. 진단이 되면 가입금액 1억 원을 보장받습니다. 어린이에 해당하는 다발성 소아암과 소아백혈병도 다 포함된 가장 넓은 범위의 암 진단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든든하게 넣었습니다. 다음 유사암 진단비 가입금액 2천만 원이에요. 일반암에서는 제외하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을 유사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암의 20%까지만 가입이 가능해서 2천만 원 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사암에 해당이 되면 말씀드린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으로 보험료 없이 보장을 받게 되기도 하죠. 다음 뇌질환과 관련된 담보는 2개로 중복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뇌졸중 진단비 1천만 원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어요. 이 2개를 같이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생아는 뇌혈관이 아직 미숙해서 울다가도 뇌출혈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든든하게 구성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청구도 빈번하게 들어옵니다. 뇌혈관 질환 담보만 있으면 신생아 뇌출혈 시에 가입금액 20%인 400만 원만 받거든요. 그런데 뇌졸중 담보를 같이 넣으면 200만 원이 더해져서 총 600만 원으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면역이 올라갔을 때는 나중에는 뇌졸중 담보는 삭제하셔도 됩니다. 다음 심장 관련해서는 허혈성 심장 진단비 2천만 원 구성을 했고요.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등을 보장을 합니다. 사실 어린아이들한테 빈번한 일은 아니지만 갑자기 발병이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고 보험료도 300원이라면 구성을 해야겠죠. 다음 갱신형 중증질환 산정특례 진단비입니다. 질병수술비를 구성했을 때 연계 조건이 담보인데요. 20년 갱신형이지만 보험료가 합해서 1,000원도 안 되는 담보입니다. 뇌혈관이나 심장 관련 진단을 받으면 산정특례에 해당이 되는 경우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연간 1,000만 원씩 계속 지급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자, 이제 입원 일당 담보들 볼게요. 태아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입원 일당은 상해와 질병 입원 일당으로 2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상해 입원 일당은 외래적으로 다쳐서 입원을 했을 때, 질병 입원 일당은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서 입원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먼저 상해 관련입니다. 질병보다 상해로 입원할 일이 더 적긴 하지만 이 컨트롤이 안 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대비를 해두는 게 좋죠. 일반 상해 입원 일당 3만 원 구성했고요. 상해 입원 일당에 있어서 가장 포괄적인 범위고요. 다쳐서 입원을 하면 병원 등급 상관없이 의원부터 상급 종합병원까지 그리고 1인실부터 다인실까지 상관없이 첫날부터 3만 원씩 보장을 받습니다. 또 상급종합병원 1인실 담보도 구성드렸는데요. 가입금액은 27만 원입니다. 상해로 다쳐서 비싼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하루당 27만 원 지급이 되는 1인실 담보 구성도 했고요. 보험료가 출생 후 81원 수준이라서 아주 가성비가 좋죠. 다음 질병 관련 입원 일당입니다. 태아보험에 있어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담보가 바로 질병 입원 일당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아이들은 독감에 걸려도 입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태아보험에 있어서 입원 일당은 꼭 중복 구성으로 든든하게 챙겨줘야 후회가 없을 것 같고요. 먼저 질병 입원 일당 가입금액 7만 원입니다. 질병으로 입원하면 병원 등급 상관없이 1인실부터 다인실까지 보장을 받는 가장 넓은 범위의 담보이고요. 최대 하루당 7만 원으로 구성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가는 경우, 어린이집 가서 폐렴에 걸려서 입원하는 경우, 장염으로 입원하는 경우 너무 많은 청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꼭 넣어주셔야 하는 담보이고요. 다음 중환자실 입원 일당 가입금액 5만 원입니다. 황달이나 자가호흡이 안 되거나 조산을 해서 저체중으로 나왔을 경우 니큐인 집중치료실에 갈 수도 있는데요. 그랬을 때 입원 일당과 중복으로 하루당 5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만약 예를 들어 아이를 조산해서 2.4kg로 태어나서 니큐에 입원을 했다면 저체중아 입원 일당 5만 원, 신생아 입원 일당 1만 원, 질병 입원 일당 7만 원, 중환자실 입원 일당 5만 원으로 하루당 총 18만 원으로 중복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 면역이 약하기도 하고 엄마가 옆에서 계속 보채는 아이를 케어해야 해서 입원을 할 경우 1인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셨을 때는 하루당 27만 원으로,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셨을 때는 하루당 3만 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입원 일당 1인실 담보가 꼭 필요한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요즘 4세대 실비는 1인실 비용을 하루 10만 원까지만 보장을 해요. 그런데 실제 상급종합병원 1인실은 하루에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담보가 있으면 든든하고 마음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원 일당은 해당하는 조건이면 다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후 아이의 면역력이 올라가고 입원을 할 일이 정말 현저하게 떨어지는 나이가 되었을 때는 중복특약을 삭제하거나 가입금액을 감액하셔서 보험료 절감을 하셔도 됩니다. 수술비 관련 볼게요. 수술도 크게 외부적으로 다쳐서 하는 상해 수술과 우리 아이의 몸 안의 원인으로 아파서 하는 수술인 질병 수술로 나눠지는데요. 상해 관련을 보자면 상해 수술비 50만 원과 상해 종수술비 1호종으로 구성을 드렸어요. 상해 수술비는 모든 상해에 관련된 수술을 했을 때 지급되는 가장 포괄적인 담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50만 원 보장이 됩니다. 종수술비는 수술 방법에 따라 다르게 보상을 받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술 기법을 1종에서 5종으로 분해해서 나누고 이 기법에 따라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으로 나눠서 차등 지급이 되는 담보예요. 질병수술비 관련도 모든 질병에 관련된 수술을 했을 때 지급받는 질병수술비 30만 원과 난이도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보장이 되는 질병 종수술비 구성을 드렸고요. 질병 1종 20만 원부터 5종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큰 수술일수록 5종에 가까워지고 보장 금액이 커지니까 기본 수술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특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 질병 수술비의 가입 금액이 30만 원으로밖에 보장이 안 돼서 특정 5대 질병 제외하고 보장이 가능한 질병 수술비 10만 원도 추가 구성을 했습니다. 특정 5대는 대장 용종, 백내장, 후각 특정 질환, 특정 피부 질환, 혈관종 및 림프 관종인데 해당 수술을 제외하고는 다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설수대 수술 청구율 많아서 다른 회사들은 보장 금액이 많이 축소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혀 유착증 수술이라고도 하죠. 아가 혀 아래 바닥을 연결하는 얇은 조직 띠를 말해요. 이게 너무 짧으면 혀 움직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걸 똑 끊어주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설수대 수술이라고도 합니다. 비사의 경우 설수대 수술을 하면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에서 20만 원, 질병 수술비에서 30만 원, 특정 5대 질병을 제외한 질병 수술비에서 10만 원으로 중복 지급이 돼서 총 60만 원 보장이 가능한 거죠. A사의 경우 현재 10만 원으로 축소가 돼서 많이 아쉬웠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구성인 것 같아요. 그 외에 보험료 대비 가성비적으로 크게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들을 구성했는데요. 각막 손상이나 질환으로 인해 이식 수술을 받게 되면 지급되는 각막 이식 수술비 1,000만 원, 백혈병이나 난치성 질환 시 필요할 수 있는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3,000만 원, 간, 신장, 심장, 폐, 췌장 이식 시 해당이 되는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5,000만 원, 뇌혈관이 좁아지면서 일시적으로 뇌기능에 장애가 되는 모야모야 병궤도 수술비 1,000만 원, 고도 난청 환자의 와우에 이식하는 인공 와우 수술비 500만 원, 어린이 심장병 치료 목적으로 시술하는 어린이 심장 시술비 100만 원. 이 담보들은 보험료가 다 해서 536원으로 굉장히 저렴한데 보장은 크니까 가성비 좋아서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골절 화상 관련입니다. 골절 진단비 20만 원, 골절 치아 파절 제외 진단비 30만 원 이렇게 두 가지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치아가 깨지는 것까지 보장하는 가장 포괄적인 범위가 골절 진단비이고 치아를 제외한 골절을 보장하는 게 치아 파절 제외 골절 진단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치아가 깨지면 첫 번째 담보에서만 20만 원을 받고 팔이나 다리가 골절이 되면 두 담보 합쳐서 50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골절 진단비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는 않아서 이렇게 하면 보험료도 아끼면서 보장을 챙기는 절충안의 설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상 담보로는 3단계로 나눠지는데요. 화상 진단비 100만 원, 화상 수술비 20만 원, 중증 화상 및 부식 진단비 5천만 원입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에너지도 막 넘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사고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곤 합니다. 피부가 약해서 뜨거운 걸 만지거나 음식을 먹다가도 화상을 입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청구가 자주 나가는 담보라서 꼭 챙겨야 합니다. 다음 기타 구성의 담보들 보실게요. 먼저 양성 뇌종양 진단비 3천만 원입니다. 뇌종양은 머리에 생기는 혹을 의미를 하는데요. 성격에 따라 악성과 양성으로 나뉠 수 있죠. 악성이 우리가 흔히 아는 뇌암을 말하고, 양성 뇌종양은 악성보다는 성장 속도가 느리고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이 위치나 크기에 따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암 진단비에서는 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를 하셔야 하는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진단비 가입금액 500만 원입니다. 혈액세포를 만드는 공간인 골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발행하는 상태를 말하고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부족해지고요. 산소 공급, 면역, 지혈 기능이 다 떨어지게 되는데요. 서양보다는 국내 발병률이 높아서 구성을 했고요. 출생 후 보험료 6원으로 만이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담보라고 봅니다. 다음 응급실 내원비 3만 원이에요. 응급실에 가셔서 응급 증상으로 진료를 보셨을 때 3만 원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열이 나서 주말에 응급실로 달려가는 경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비응급 증상은 포함하지는 않지만 38도 이상인 소아고열, 소아경련은 소아과적 응급 증상으로 보기 때문에 포함을 했습니다. 다음 3대 장애 진단비 가입금액 300만 원입니다. 시각, 청각, 언어 장애 중에 진단을 받으면 보장이 됩니다. 사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3대 진단에 속한다면 이 가입금액만으로는 사실 충분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3대 장애는 위로금 차원의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비 가입금액 1,000만 원입니다. 심장 합병증을 동반한 가하삭기병이나 판막 손상을 동반한 루마티스열을 보장을 하는데요. 세균, 바이러스 등의 감염이 되었을 때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증상은 아이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어떤 아이는 이유 없이 보채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발열, 발진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선 단순한 감기인지 이게 가하삭기병인지 구분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인보다는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발병이 되고 심장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꼭 대비를 해야 하고요. 다음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비 가입금액 1,000만 원입니다. 세균이 원인이 돼서 뇌를 둘러싼 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보험료 부담이 적어서 함께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리 치료비이고요. 보험료 1원에 스쿨존 사고에 대한 보장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가성비 담보라 구성을 했어요. 마지막 특정 부대 감염 진단비 가입금액 30만 원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100일의 감염부터 시작을 해서 이후에는 로타, 수주, RSV, 호흡기세포 융합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그리고 어린이집에 가면 수족구도 많이 걸려서 청구를 정말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이 해당 질환을 다 보장하는 특정 부대 감염성 진단비입니다.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청구율이 높다는 걸 뜻하고요. 간혹 실비로 충당을 하신다고 제외하신 분들이 종종 계시긴 한데요. 결국에는 후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꼭꼭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태아보험에는 계약전환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나중에 아이가 좀 크면 100세 만기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어서 30세 만기로 가입을 한 건데요. 이 30세 만기를 100세 만기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계약전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우리 아이가 병력이 생겨서 다른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계약전환 제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계약전환 제도는 우리 아이가 병력이 있어도 어떠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100세까지 연장을 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0세 만기를 가입하는 데 있어서 안정장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 만기 시에 30세 시점의 보험료를 20년을 더 내셔야 한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 제가 가입한 B사 태아보험 설계를 다 살펴봤는데요. 핵심 포인트 담보를 다시 꼽아 드리자면, 먼저 22주 6일 전에 가입 가능한 선천성 관련 담보 구성, 두 번째, 태아보험에서 제일 활용도 높은 입원 일당, 세 번째, 큰 진료비가 나갈 수 있는 암, 뇌, 심 3대 진단비, 네 번째, 작은 수술에서 큰 수술까지 보장하는 수술비와 1호종 종수술비, 다섯 번째, 청구율이 높은 특정 감염병 진단비.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숙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1차 기형아 검사 전에 태아보험 숙제 얼른 끝내시길 바라고요. 태아보험은 무조건 많이 넣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효율 있고 꼭 챙겨야 하는 담보를 알고 그렇게 구성을 할 줄 아는 담당자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